제품을 출시했는데 경쟁사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된다면 기업으로서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충북센터에서는 전문가의 특허 분석을 통해 침해 이슈, 회피할 수 있는 특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특허의 민경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특허 관련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그 특허 관련 분야의 분석 프로그램은 사실 다른 그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또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센터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건데 충북센터에서 특별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지원하는 성과들이 매우 좋고 또 굉장히 성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특성화를 잘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특허 기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향후 R&D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IP R&D 전략에 관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요. 또한 이제 기업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특허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이게. 민 소장님 그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이제 특허 분석과 IP 권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분석은 대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어느 특허 분석이나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환경 분석과 특허 조사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환경 분석은 대개 기업과 그 기업 자체의 상황과 시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유 특허를 중심으로 그 회사의 보유 기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 조사는 일반적인 특허 조사 방법을 채용하고, 특허 분석은 이제 동향 분석이나 등급을 통해서 정성 분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그 환경 분석을 보면 우선 그 회사의 일반적인 기업 현황, 즉 그 기업이 언제 설립됐고 또 연구 인프라는 어떻고 여러 가지 투자 관계는 어떻고 제품화는 어떤 경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시장으로서는 주로 일반 시장뿐 아니라 주로 주요 경쟁사에 관한 사항들, 또는 허가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터치해 주고요. 보유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있다면 특허에 대해서 특허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립니다. 또 특허 조사는 이제 테크트리는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의 특성에 맞게 테크트리를 구성해주고,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유료 DB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가장 유력한 유료 DB를 활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엑셀로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엑셀에서 제공되는 특허 내용은 특허 번호를 클릭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 발명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특허 분석을 하고 난 결과는 이제 정량 분석을 통해서 특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내용을 일일이 다 저희가 노이즈 제거한 이후에 관련 기술을 전부 분석을 해서 등급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보유 특허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핵심 특허, 즉 침해 가능성이 있는 특허들은 핵심 특허로 분류해주고, 나머지 유사한 기술들은 활용 특허로 분류해가지고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특허 중에서 핵심 특허는 이제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술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의 특허는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 분석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제시를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 전략 분석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허 동향 조사에서 한 A 타입 정도 수준이다. 다만 이게 넓게는 안 하고 그 회사의 현재 중심 기술을 중심으로 하게 좁은 범위에서 약간 뎁스 있게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전략을 약간 수립해 주는 정도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허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기술 현황이나 기술적 백그라운드 그리고 기술의 강도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향후 이제 충북센터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전략이나 기술을 이제 확인하는 정도 또 분석하는 정도를 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특허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특허 내용이 어느 정도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 그 보완 특허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향후 이제 R&D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이 R&D와 관련해서 사업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화 부분은 별도로 또 비즈니스 모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특허 관점에서 간단하게 터치해 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보유 특허는 이제 원래 권리는 청구항 중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허 내용에 대해서 청구항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만일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할 것 같으면은 보유 특허에서 청구항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유 기술 내용에서 권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이런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가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청구항을 분석해서 권리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권리가 좁다면은 향후 어떤 특허 출원이 보완돼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드리고 이 회사의 기술 내용이 향후 기술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 또 파이프라인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 특허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 특허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완 발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특허를 어떻게 권리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개 제조 방법 특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 특허 분석을 하거나 특허 권리성 분석을 할 때 또 가치 평가를 나중에 하거나 할 때 이 물건의 발명, 즉 물질로 발명이 돼 있지 않으면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됩니다. 지금 그 제가 부등호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물질 특허 중심으로 특허를 권리화 전략을 세워드리고 불가피한 경우는 제조 방법이나 제조 장치까지 이렇게 보완 특허 전략을 세워드리고 또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나 또 화장품, 의약품 원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용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워드리고 특히 이 벤처 기업들은 뭐 보호용으로 특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품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그런 보완 발명으로 제시를 하고 또 특허 출원은 그냥 그때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출원을 하는 것이 내 기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회사의 경쟁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출원 시기까지 고려한 출원 전략 그다음에 해외 출원과 관련된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특허 출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향후 뭐 허가라든지 또 제품 다양화 또 차별화를 위해서 또는 응용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R&D 방향성까지 전략 정리를 해드리는데 R&D를 뭐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서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활용 전략은 기본적으로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잘 되고 있지만 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곳에서도 이제 그 R&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R&D 인프라나 제조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R&D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과 어떻게 접목해서 R&D 과제를 수행하고 또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또 인허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전문기관을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 기술 멘토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도움을 얻는 그런 협동 연구에 관해서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개 이제 사업화를 이 기술적 특징을 보니까 제품화 스토리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은지 그래서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줄로 기술적 차별화와 제품의 특성을 수요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압축적인 그런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전문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서 밸류
기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여가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투자 유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화 전략까지 간단하게 R&D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점에서 특허 분석은 상당히 유용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허 분석은 그 먼데이 피칭에서 선정된 기업의 핵심 기술, 또 향후 기술의 전망, 또 기술의 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허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기업들이 가능한 한 이 특허 분석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특허 관점에서 특허 분석을 하고 나서 기술이 이제 상당히 우수한 거고 또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제 IP R&D를 저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P R&D는 원래 이제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IP R&D는 대개 이제 1억 원 사업에 이제 5개월짜리 또는 6천만 원 사업에 3개월짜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아까 모두에 우리 김종식 책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충북센터에서 TO를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반기 10개, 후반기 10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TO를 20개 정도 갖고 있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이게 굉장히 그 유리한 게 뭐냐면 원래 IP R&D 이거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약 1년에 한 200여 개 과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보면 대개 비율이 2대1에서 5대1 정도 합니다. 특히 그 IT 업체 쪽은 경쟁이 5대1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고, 대개 이 IP R&D가 너무 성과가 좋고 우수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가 비율리사들하고 미팅을 해봐도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나라는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지금 충북센터에서 20개 TO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파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센터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이제 특허 전략 개발원에서 그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TO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북 기업의 지역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소장님, 시간이 원래 10분인데요. 네. 조금 빨리 좀 해주세요. 이게 10분씩 해서 30분 아닌가요? 3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예. 10분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IP R&D와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특허 조사 분석은 앞에 설명드린 것대로 그런 그 루트로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히 넓고 또 깊게 해서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IP R&D를 한번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습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경우 R&D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IP R&D를 통해서 내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의 기술은 뭐가 있고 특허들은 어떻게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경쟁사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사업화에 필요한 그 R&D 전략이나 또 특허를 어떻게 창출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개 장벽 특허라고 하는데 이제 핵심 특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해가 될 수 있는 특허, 이런 부분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강한 특허를 보유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최종적으로는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축해서 내가 특징적인 기술을 어떻게 장벽을 만들어서 후발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독점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허 출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D 부분에서 충분한 연구 인력이 부족한 그런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그 특허 기술을 통해서 R&D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급한 그 성미에 딱 맞아요.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특허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거 뭐 2년 3년 연구할 수 없다. 그러면 특허를 통해서 주요 기술들이 뭔지를 봐가지고 우리가 R&D 방향을 빨리 잡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그 기업하고 미팅을 통해서 기업 니즈가 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 맞춤형 밀착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니즈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대상 기술에 대해서 환경 분석을 하는데, 여기 3C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나 경쟁사 기업이나 경쟁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수합 분석과 추진 전략을 기본적으로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방향이 설정되면 그거에 관해서 이제 특허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 추출하고 유효 특허를 추출해냈는데 뭐 전 세계 주요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PCT처럼까지 이렇게 해서 특허 조사를 해서 유망 기술을 도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핵심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을 세워서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그 특허를 아예 무효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아예 특허를 라이센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아니면 이제 핵심 특허와 유사한 약간 주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특허를 어떻게 창출할지 또 R&D 방향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IP R&D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된 전략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시면 특허 등록 가능성도 매우 높고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한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물의 결과는 IP 창출 부분과 그다음에 R&D 방향 제시, 그다음에 핵심 특허에 대해 좀 침해 이슈가 있는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고 특허 인프라를 구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특허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라이센싱 전략까지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제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PPT로 제시해드리고 특허 조사 분석 결과는 엑셀 자료로 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대개 최종 보고서도 이제 PPT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본을 해서 드리고 한 1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사이에 대부분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은 이제 특허청 하부기관인 공공기관인 이제 키스타 즉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과제를 총괄하는 전문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과 수행협력기관, 뭐 아시아나 특허면 아시아나 특허 이런 데서 나와서 이 참여기업과 3자 미팅을 통해서 참여기업의 어떤 그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을 제공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개월이다 그러면 매주 미팅을 합니다. 의무입니다. 매주 미팅은. 그래서 20회를 반드시 채워야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제로 이 R&D를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이쪽에 R&D 인프라가 확실하게 성립되고 결과물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을 보면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환경 분석과 니즈의 명확화를 기해가지고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 분위기도 봐서 업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 기술 내용의 종류라든지 범위를 결정해서 착수전략위원회를 열고요. 착수전략위원회가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특허 분석과 핵심 특허 도출 이런 그 특허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분석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 분석이 끝나고 나면 약 대개 한 10,000건 내외의 대부분 특허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특허 분석 결과를 향후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R&D 전략 수립이라든가 IP 창출 방안, 그 기타 핵심 특허 대응 방안, 여러 가지 R&D 방향까지 최종 부분을 정리해서 마지막 최종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를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 개요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드리고 환경 분석이라든지 과제 개요가 어떻고 수학 분석까지 정확히 해드리고 여기 QTTP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경쟁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품질이나 이런 걸 전부 정리를 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퀄리티를 유지해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분석 방법도 말씀드리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R&D 전략이나 최종적으로 실증 요약까지 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된 모든 자료들은 첨부 자료를 리스트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신청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절차를 얻는데 이거는 특허 전략개발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등록, 개인 회원 가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입력을 하기 전 이 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약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PPT 자료하고 별도로 행정적인 준비도 적어도 일주일 전 하셔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은 사전에 이런 관련 기관의 문의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기업의 종류를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대개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IP 전략형 중에서 신기술 신사업 뭐 이런데 대개 5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를 주로 하고요. 그 이외에 허가 전략 연계형이라든지 밸류업
IP R&D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IP R&D 다르게 허가 연계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건강기능식품 또 기능성 화장품 같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고려해서 IP R&D를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허가 준비를 할 때 기초 실험을 할 때 원료 규격 같은 걸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원료 규격 자체가 특허 침해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효과가 많이 나도 특허가 침해가 돼버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침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허가 전략은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R&D 단계부터 준비를 한다. 이 밸류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즉 밸류업이 10억짜리 기업을 100억짜리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밸류업 과정을 거쳐서 R&D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밸류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전임상까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 임상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 기술 이전할 때 이걸 밸류업을 시켜서 기술 이전을 해야지 가치를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허가하고 밸류업은 묶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20개 과제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즘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평가 기준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면평가에서 특허 보유 현황이라든지 전담 인력 현황 이런 부분은 사실 전담 인력 현황은 사실은 뭐 차장님도 R&D 그 교육 이수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전담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만점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부분은 뭐 잘 안 되더라도 이 R&D 인력은 대부분 다 R&D 인력을 채워 넣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다 만점 맞고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합성, 적절성, 시급성, 그다음 기술의 차별성, 그다음에 지재권 창출 능력, 즉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R&D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다음에 적용 가능성, 파급 효과. 이 파급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 또 대일 수출 역조 이런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 계획성에서는 적절성하고 시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적절한지 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차기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항목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R&D 지원 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받고 대일 무역 역조, 핵심 기술, 직무 발명 우수 기업 인증이라든가 또 IP R&D는 5회까지 할 수 있어요. 5회까지 1년에 한 번씩 5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그 IP R&D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점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R&D의 경우에는 우선 기술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R&D 전략이 지금 잘 명확치 않을 때 필요하고 또 강한 특허 설계, 그다음에 시제품이나 인허가를 대비해서 사전에 IP R&D를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기업의 밸류업이나 기술 밸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건데 이게 특별히 충북센터에 티어가 많다는 것은 매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요 IP R&D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기술가치 평가는 조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치 평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평가의 프로세스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준비를 해야 가치 평가를 많이 받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비교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면 제품이나 유형 자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눈에 다 띄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노하우하고 특허가 있는데 노하우와 특허 기술을 합해서 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근데 IP는 이건 특허 기술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특허 기술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가치로서는 독립적으로 거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 기술에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노하우까지 다 포함돼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하우는 사실 가치 평가가 상당히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IP 같은 경우는 특허 명세서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특허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그 충북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특허 기술 가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기술 가치 평가의 필요성을 보면 왜 필요하냐면 뭐 기술을 거래하거나 라이센스 가격 결정할 때 또는 이걸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고 투자 유출할 때 그다음에 기업에 출자할 때 대표가 자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회사가 정리될 때 문제지만 청산할 때. 그다음에 특허 침해 문제 생겼을 때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또는 여러분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가치 평가는 반드시 수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치 평가의 항목은 뭐가 있냐? 크게 보면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전에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성을 보고 시장성을 보고 사업성을 보는데 기술성은 혁신성, 환경, 사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성은 뭐 시장 특성이나 경쟁 특성 같은 거 보는 거고요. 사업성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기술인지 이런 거 보는데 그 기술에서 중요한 건 재무 구조를 본다는 거예요. 유통과 마케팅 능력까지 봅니다.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익성과 그다음에 경영자의 능력까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외로 상당히 가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근데 동일한 기술이라도 삼성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벌써 그거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CEO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치 평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기술 가치 평가는 앞에서는 이제 권리성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술성, 권리성까지 들어갑니다.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권리성을 또 봅니다. 그래서 권리의 광역.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방법 특허보다는 물질의 특허가 훨씬 더 권리가 넓고 물질의 특허도 어떻게 범위로 받느냐의 그 기술적 특성을 분석을 해서 권리가 넓으면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걸로서 가치를 높게 본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사업 역량과 기타 평가 요인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기술 개발 역량이나 경영자의 뭐 현황, 그다음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기술과 연관성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전부 평가 요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어느 걸 활용할지는 평가자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자가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할 때는 핵심 변수가 있어요. 즉 기술의 경제적 수명. 이거는 결국 특허 권리 기간이나 이런 거하고 매우 중요하고요. 산업마다 또 현금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기술 분야별로 할인율이 있어요. 그걸 적용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기술 평가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술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이제 공식 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충북센터하고 서로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북센터에서 특허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발명진흥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외에 민간기관도 11개 기업이 지정돼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면 오른쪽 하단에 나이스 평가 정보 윕스 이것도 이제 11개 기업에 포함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인터넷을 찾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가치 평가는 대개 이제 전공한 박사라든지 변리사, 기술거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회계도 같이 본다. 그래서 이 대개 3에서 5인, 대개 한 4명 정도가 평가 그룹을 통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일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가치 평가사라고 민간 자격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치 평가는 앞에 세무사까지가 주로 하고요. 가끔 이제 기술가치 평가사도 포함돼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기술가치 평가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 기술가치 평가 기관이라고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신력이 높다. 대신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 공신력도 있고 가격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센터에서 지원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잠깐 이렇게 제가 질문이 있고요.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가치 평가는 이렇게 맞다 틀리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출 과정이나 이런 것이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플렉서블하다라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내가 기술가치 평가를 언제 받느냐, 어떤 용도로 할 건지, 뭐 법과 세금, 금융 서비스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가치 평가가 유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대개 한 2, 3개월 소요가 되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은 뭐 법적 목적이 적합한지 법적으로 평가 이유가 필요한지 이걸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명진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 거래나 현물 출자, 자금 유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을 실제로 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 역시 그 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치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센터에서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시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